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가 집중호우와 경기장 컨디션 문제로 인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 셈이죠. 오늘은 레스터와 있었던 이 경기 취소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번 시즌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에 대한 약간의 아쉬운 점들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프리시즌에서 공식 경기가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경기만을 치르게 되는 토트넘인데요. 이 경기 수는 프리시즌 일정으로서 과연 충분한 양일지 알아보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의 일정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날은 몇 경기를 치를까요? 커뮤니티 실드는 분명 일반 친선 대회는 아니지만 카라바오컵이나 FA컵처럼 프리미어리그가 진행되는 시즌 중에 열리는 대회가 아닌 개막전 대회이다 보니 이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총 6경기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커뮤니티 실드가 있기에 프리시즌 경기를 하나 덜 잡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겠습니다. 맨유는 놀랍게도 무려 8경기나 합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이번 우천 취소로 인해 실제로 갖게 되는 경기 수 4번에 무려 2배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일정입니다. 오히려 맨유는 경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정이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급부상하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뉴캐슬도 프리시즌 경기를 무려 7경기나 합니다. 전통의 강호 리버풀도 이번에는 6경기를 치르는군요. 그리고 지난 시즌 토트넘을 승점 1점 차이로 가까스로 제치고 7위에 올라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게 된 아스톤 빌라 역시도 프리시즌 경기를 6경기나 소화합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이번 시즌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정해진 프리시즌 경기 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천 취소로 한 경기를 더 날리게 된 것이니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클럽들보다 경기 수가 적은 것은 사실 토트넘에게 더 큰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의 경우 신인 감독의 첫 시즌이라는 점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새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과 경쟁하는 지난 시즌 순위 상위 7개 클럽은 모두 기존에 지휘봉을 잡고 있던 감독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의 감독들처럼 대부분의 팀 선수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경기를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인 감독이 부임해서 실전을 통해 선수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술을 녹아들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 가뜩이나 부족했던 경기 수에서 한 경기마저 날려버리고 말았으니 데미지가 더 크다고 분석할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적 신입생들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사실 자기는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모두 새로운 선수라 다 신입생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으니까 분명 선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아쉬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번 경기 취소가 더 아쉬운 이유 중 다른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취소된 경기가 하필 레스터였다는 것이죠. 양보다 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수가 적으면 어떤가요? 퀄리티 높은 팀들과 경기를 치르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도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른 팀들의 프리시즌 일정과 비교해보면 그 대진 상대들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토트넘은 첫 번째 경기에서 웨스트햄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번에 취소된 레스터와의 경기였죠. 레스터는 비록 2부 리그기는 하지만 바로 직전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상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과의 대결이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연달아 세 번째 대진은 날씨가 아닌 다른 이유로 꼬였습니다. 원래는 싱가포르에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와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 회사가 진행했던 로마 초청은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중도에 엎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는 갑자기 아시아 투어를 전격 취소해버렸죠. 그러자 토트넘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진 상대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상대팀을 찾다가 결국 경기가 개최되는 싱가포르에서 상대팀을 대체했습니다. 그 팀은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대는 급조해서 찾은 팀이다 보니 이벤트성 대진 상대로는 몰라도 새 감독이 팀을 만드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클럽 랭킹을 조사해 봤습니다. 싱가포르 리그 내에서는 지난 시즌 3위를 했고 누적 포인트 랭킹으로는 1위 팀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랭킹에서 보자면 221위밖에 되지 못하고 월드 랭킹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순위는 무려 1875위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순위가 31계단이나 대폭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계 랭킹 46입니다. 두 클럽 간의 수준 차이가 벌어져도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극적으로 성사된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인 전북 현대는 전세계 랭킹 143위로 파리 입장에서는 급하게 결정한 일정임에도 프리시즌에서 경기를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전북과 같은 포인트를 받은 팀이 에버튼, 그 바로 위가 세리아의 우디네스 같은 팀들이니까요. 그런데 187위도 아니고 1875위 팀은 사실 레벨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고 봐야겠죠. 레스터전 우천 취소가 아니었다면 이 아쉬움이 덜할 텐데 경기 취소와 더불어 다음 경기 매치업 상대 변경이 연타로 오니까 정말 아쉬움이 생기긴 합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다른 이유는 아직 손흥민 선수가 새 감독의 공격 전술 변화에서 한 경기도 못 뛰었다는 것입니다. 실전과 연습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난 경기를 못 뛴 것은 그렇다 쳐도 이번 레스터전에서 예열을 시작하길 바랐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새 감독 새 전술의 첫 상대가 객관적 최약체다 보니 이벤트성으로는 몰라도 실전 경기 연습 상대로는 좀 개운치 않죠. 이런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입니다. 이 팀은 우크라이나의 강호이기 때문에 분명 싱가포르 팀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정세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솔로몬이 FA로 토트넘에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었을 정도인 상황입니다. 당시 샤흐타르는 만약 솔로몬이 토트넘에 공짜로 넘어갈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 솔로몬의 영입과 더불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샤흐타르와의 프리시즌 일정이 발표되면서 두 클럽 간의 문제를 프리시즌 같은 모종의 합의로 푼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샤흐타르의 경기력이 이전과 같을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복합 변수로 인해서 이 대회 역시 급조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찝찝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소 부족했던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그나마 다행으로 뒤늦게 바르셀로나와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경기가 토트넘이 잡아놓은 가장 훌륭한 대진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최고의 팀을 상대로 마지막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된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트넘이 상대하는 대진의 퀄리티를 이야기한 김에 다른 상위권 팀들의 프리시즌 대진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요코하마와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는 최강의 팀 중 하나인 바이언 뮌헨입니다. 그 다음 상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날을 상대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강팀들과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에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의 첫 경기는 뉘른베르크, 그 다음은 미국 MLS 올스타 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갖고요. 그 다음은 에미레이츠컵에서 AS 모나코를 상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를 상대하죠. 전체적으로 대진이 빵빵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맨유입니다. 맨유는 리즈 유나이티드, 리그왕의 올랭피크 리옹, 그리고 아스날과 이미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가오는 일정은 웨일즈의 렉섬이고 그 다음은 최강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 그 후 도르트문트를 상대하고요. 다음으로는 리그왕의 랭스를 상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리가의 아슬레틱 클루브와 경기를 갖습니다. 8경기나 치르지만 대진 퀄리티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뉴캐슬도 볼까요? 뉴캐슬은 잉글랜드의 게이츠헤드,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 그 이후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가졌고 이제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브라이튼을 상대한 후 세리아의 피오렌티나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라리가의 비아레알과 경기를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팀들과 경기를 갖는 일정입니다. 첼시도 보겠습니다. 첼시는 렉섬, 브라이튼과 경기를 치렀고 다음에는 뉴캐슬, 그리고 풀럼과 경기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르트문트와 경기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독일의 카를스루헤와 경기를 가졌고 곧 그로이터 피리트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 이후 레스터와의 경기를 치른 후 다시 바이언 뮌헨과 경기를 갖고 마지막으로 다름슈타트와 경기를 치르면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상위권 팀들의 일정을 살펴보니 리버풀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실력이 준수하거나 강한 팀들과 만나는 스케줄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도 웨스트햄과 바르셀로나까지는 괜찮은데 로마 일정 취소로 너무 약체란 경기를 하게 되었고 날씨 문제로 그나마 괜찮은 레스터와의 경기는 취소되었으며 정말 원해서 잡힌 일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샤흐타르와의 경기 일정, 거기에 신인 감독의 실전 훈련 부족과 더불어 아직 경기를 하나도 뛰지 못한 손흥민의 상황 등이 겹치기 때문에 어제 경기 취소가 더욱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리시즌 일정에서 아쉬운 것은 이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힘겨운 이동 거리입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경기는 호주 퍼스에서 진행되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퍼스로 이동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런던에서 퍼스까지의 직선거리로만 대략 14,000에서 14,500km, 검색해보면 비행시간만 약 18시간으로 나옵니다. 다시 퍼스에서 방콕까지 4,000에서 4,200km, 방콕에서 싱가포르는 1,400에서 1,600km,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런던까지는 10,000에서 1,500km,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치르고 오니까 이건 왕복으로 2,600에서 2,800km입니다. 총 직선 이동거리로만 32,000에서 33,600km나 되는 셈이죠. 이건 얼마나 많은 이동거리일까요? 아스날의 총 이동 직선거리가 19,000에서 19,850km이니 토트넘이 아스날의 일정보다 약 70%나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인데, 오히려 토트넘의 경기 수는 하나 더 적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동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시티 역시 프리시즌 총 직선 이동거리는 19,900에서 21,000km로 굉장히 짧고, 토트넘의 2배의 경기를 소화하는 맨유 역시 24,110에서 25,480km로 오히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첼시도 총 직선 이동거리 15,750에서 16,520km로 토트넘의 이동거리의 절반 수준이고, 7경기를 갖는 뉴캐슬의 총 이동거리도 약 12,970에서 13,720km로 오히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가장 적게 하는 토트넘이 이동거리는 가장 길게 일정을 짠 것입니다. 어쩌면 이동거리가 멀어서 경기수가 적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나마 먼 호주에 사시는 우리 교민분들께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실 수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그 아쉬움이 적었을 텐데, 막상 실전에서 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최장거리 이동 동선이 더 깝깝한 것이죠. 토트넘에게 운이 따르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로마 대진 취소도, 레스터전 우천 취소도 모두 토트넘이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기에 들어가는 방콕이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비가 정말 세차게 쏟아지는 지역이고, 경기장이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라 배수가 안 된다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 일정 대비의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취소로 인한 팀의 경기력에 대한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대항전까지도 못 나가던 구단의 재정적 추가 손실도 당연히 따를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번 레스터전 경기 취소를 통해 점검해본 토트넘 프리시즌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잘 적응해 다가오는 시즌에서 다시 훨훨 날아오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